자, 교재는 188페이지 제6절 정당행위입니다. 자, 2번에 법령 나와 있죠? 1번 공무원 직무집행행위 나와 있죠? 자, 요건 나와 있습니다. 자, 팔로 보죠. 다음 페이지. 파란색 들어보세요. 법정 절차 없이 세무. 강감한 것은 당연히 정당행위 안 됩니다. 불법 감금죄가 되고, 밑에 판례. 형사를 할지라도 분사기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소지에 대해서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못했지 세무 치시고 역시 정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관명령 나왔네요. 자, 적법명령에 복종했을 때는 당연히 조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위법명령인데 이것이 구속력이 있느냐 이 문제. 당연히 구속력이 없으면 처벌되겠죠. 자, 쟁점인 것은 요 두 번째입니다. 절대적 구속력이 있을 때 판례 보죠. 위법성 조각이 되지 않고 책임 조각도 되지 않는다. 결국 처벌된다. 이런 말이에요. 판례 가봅니다. 판례 별표. 자, 쭉 읽어보시고 세 번째 줄에 가혹행위를 가하라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위법세무, 불법세무 일 때에는 밑에 줄 밑에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즉 따랐다면 정당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설령 그것이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역시 고문치사 세무 같은 경우에는 자 밑에 줄 강요된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정당한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그치? 위법성 조각이 안 되고요. 강요된 행위라고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역시 책임 조각도 안 되고 그래서 위법성 조각 안 되고 책임 조각이 안 되고 결국 감금치사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다음 판례. 자, 똑같은 판례죠. 역시 허위 사실을 담은 책자를 발간 배포한다 했을 때 이 명령 자체가 위법세무, 불법세무일 때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따랐다면 처벌되는 거예요. 자, 징계행위 갑니다. 친권자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뭐 학교장 나와 있고 그래요. 요건 보세요. 징계 사유가 있을 것,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절하고 필요할 것, 상의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판례. 중학교 직무대리자가 훈계 목적으로 빨간색으로 뺨 몇 차례 때린 것은 괜찮아요. 빨간색으로 뺨을 때린 것은 정당히가 된다. 자, 그러나 밑에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은 상태잖아, 그렇지? 잃은 상태. 자, 잃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지도 아니한 학생을 오인 구타했다. 그렇지? 오인 구타 세무 치시고 오인했다는 말은 정당히가 되지 않는다. 역시 상해 세무 치시고 밑에 상해 세무 치시고 안 돼요. 3주간 6주간의 기간 나왔지? 상해를 입힌 것은 우리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 사랑의 매. 그치? 몇 차례 뺨 때린 것은 괜찮지만은 다리 부러뜨린다든지 상해 입힌 것은 안 돼요. 도를 지나쳤다는 거지. 다음 페이지. 친권자 나와 있고 학교장 나와 있지? 친권자가 4살 난 아들이 똥오줌 가리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전신구타 세무 안 되죠. 야구 방망이를 들고 방망이를 들고 죽여버린다 그랬습니다. 방망이 밑을 보시고 죽여버린다 세무 이게 아버지가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당히가 되질 않아요. 자 밑에 이제 학교장 볼게요. 여중생 구타 사건. 자 선생님이 애들 때리잖아요. 다 근거가 있어요. 초등교육법령에 따랐을 때 교사는 위임을 받아서 때릴 수가 있다. 때릴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징계가 있고 지도가 있다는 거. 지도. 그 중에서 여기서는 지도입니다. 지도는 교육상 불가피할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이른바 체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랬고 그 외의 경우는 훈계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 바 됐습니다. 자 마지막 줄에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하는 이 지도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의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것이며 여기 1번. 그 밑에 2번. 사회통념상 용이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면 빨간색으로 법령 동그라미에 따라서 정당히가 될 수 있다. 이 법령이 바로 뭐죠? 초중등 교육법령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지? 자, 다시 한번. 자, 이 지도 보세요. 지도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 조각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 나올 것. 두 번째, 용인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출 것. 그랬을 때 안에서 법령에 따라 조각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틀려요. 또 검찰 직심에 한번 나왔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서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서 조각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되지 않고 폭행죄나 모욕죄로 처벌되었던 사건이죠. 자, 다음 사인의 현행범 체포 나왔네요. 현행범 체포라고 하는 것은 직접 체포에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상해도 안 되고 주거 침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무기 사용도 안 되겠지, 그치? 판례 보시게 되면 파란색 들어보세요. 현행범을 추격하여서 그 범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 이러면 안 돼요. 그치? 주거 침입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행범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따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경찰을 부르면 돼요. 경찰을 불러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혼자 무작정 들어가야 되면 큰 사고가 나요. 주거 침입죄를 처벌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이거 잘 나옵니다. 별표 쳐보세요. 현행범 사건. 자, 갑은 22시 40분경 의뢰집 앞 노상에서 그 주차하여둔 차를 열쇠꾸미로 긁어가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치? 여기서 갑의 차를 열쇠꾸미로 긁어 손괴하는 것. 이게 뭐지? 현행범이지. 손괴죄의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현행범을 이 사람이 체포한 거예요. 체포해서 멱살 잡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차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차를 긁고 가는 놈을 보고 이렇게 하나? 내 같으면 죽여버리는데, 내 같으면 죽여버립니다, 진짜로. 그렇잖아요. 왜 내 차를 갖고 이렇게 긁어버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멱살 잡고 흔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주를 요하는 찰과상을 입혔어요. 이랬을 때 정당이 될 수 있을까? 정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범, 여기서 가로 2번을 보시면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가 누구지? 가로 열고 현행범이다. 라고 했을 때 빨간색으로 멱살 잡고 흔든 것은, 그래서 찰과상을 입힌 것은 정당행위다 하는 것이 일단 잘 나와요. 잘 나오고 2번에도 잘 나와요. 자, 1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정당행위가 된지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빨간색으로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는가 동그라미를 따지는 것이지, 이것이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런 걸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 정당행위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이 앞뒤 바뀌면 틀려요. 자, 그다음 밑에 노동쟁행위. 노동쟁행위가 되려면 적법해지려면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서 판례와 관련 있는 것은 2번 체크, 그 다음에 3번 체크. 2번 뭐죠?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했을 때 그것이 적법행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랐을 때 정당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요건을 못 갖추면 위법하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 맨 위에 판례 별표 쳐보세요. 거기 나와있지. 1번. 정당행위가 되려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요 셋째 체크. 여기서 절차 동그란 검은색으로 치시면 돼요. 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치? 자, 밑에 2번. 특히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이 절차가 있으면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밑에 이 절차를 위반했잖아. 위반세 묻혀봐요. 그러면 조각성이 탈락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자, 올라가 볼게요. 사실관계 볼게요. A회사 노조 지부장 갑은 노조 간부 3인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 파란색으로 거치지 않았다. 세모를 쳐요. 파란색으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치?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합원 대부분이 작업장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이탈했다 하더라도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치지 않으면 이것은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맨 밑에 3번 잘 봐요. 자, 조합원의 직접 미비명 투표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파란색으로 거치지 않았다 세무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설령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제로 확보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뭐예요? 조합원 대부분이 파업에 참가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더라도 찬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치지 않았잖아? 그러면 정당성이 상실된다 이런 말이에요. 과거에 99도 46
38 판례 있잖아. 과거 판례는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판례를 지금부터 바꾸겠다 말이지. 바꾸겠다는 말은 정당성을 상실시키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조합원들 중에서 파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약간 미치더라도 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난 일을 할래. 나는 거기에 만족해. 그냥 만족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있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눈치가 보이잖아, 눈치가. 그렇지? 따라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자, 됐고.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볼게요. 밑에 판례 보시면 파업 나와있지? 자, 파업 그 직장 점거 범위가 빨간색으로 일부분이다. 그리고 병존적 점거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당행위가 인정된다. 이 병존적 점거라는 것이 사용자 측의 출입을 허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럴 때는 정당행위가 될 수가 있지만 전면적, 배타적, 전면적 세모, 배타적 점거 세모. 그러니까 사업자 출입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정당성이 상실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것은 정당행위, 세모 친 것은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음 판례 보시면 정당행위가 인정된 판례 볼까요? 먼저 2번부터 볼까요?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잖아요. 자,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이 참석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근무 시간 중에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이해되시겠나요? 그 중에서 3시간, 그 다음에 1시간, 총 4시간 놀았잖아요. 그치? 4시간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전체 조합원이 참석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다. 라고 해서 근무 시간 중에 투표한 것은 노동행위가 정당하다. 이렇게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그 밑에 3번 보시게 되면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점심시간, 당연히 폭력을 수반행위를 하지 않았지? 그때 그 방법은, 쟁의행위 방법은 업무방해죄요건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즉 정당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2번이 되는데 이 3번이 안 될까? 그치? 그 다음 4번 가볼까?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요거 당의 지부지. 당의 지부나 소속부 내의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이라고 하면 요 지역, 해당 지역, 해당 산업, 해당 업종에 그 업종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당의 지부의 과반수 찬성을 얻고 통과했으면 이 쟁의행위도 적법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 자, 우리 앞에서 이 판례 보시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는 무슨 투표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 쟁행위를 하자 말자, 할까 말까에 대한 투표를 말하는 것이지, 그치?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시나 이 일시, 이 장소, 언제 날짜를 할까, 장소는 어디서 하고, 참가 인원은 몇 명이고, 그 방법은 뭔가, 이런 서면 신고 의무, 이런 것은 요런 사소한 것, 요런 사소한 절차의 미준수는 했다 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런 말. 이건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6번 볼게요. 자, 파업할 때 처음에 게시할 때 정당 게시할 때만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면 돼. 즉 게시할 때나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꼭 게시할 때만 하면 되는 것이지 게시한 이후에 새로운 쟁의 사항이 부과됐다 할지라도 이 새로운 쟁의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별도의 조정 절차라든지 찬반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즉 시작할 때만 여기 빨간색으로 요 게시할 때만 그 조정 절차라든지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지 그 밑에 새로운 사항이 부과됐다고 해서 그 부과 사항까지 별도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걸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쭉 올라가시고 1번 볼게요. 자,
노동쟁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절차에 있어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거쳐야 한다.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사항으로 돼 있어요. 자, 근데 거치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줄.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노동쟁이 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 절차가 마치지 아니하거나 조정이 조정되지 아니한 채 빨간색으로 조정기간이 끝나면 되는 거예요. 끝나면 조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절차는 거치면 되는 거예요. 이 절차는 형식적이기 때문에 거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거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조정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지 합의를 반드시 도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조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 열흘짜리가 있고 15일짜리가 있고 그래요. 뭐 긴급 무슨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분야는 열흘짜리, 어떤 분야는 15일짜리가 있는데 이 열흘이나 15일이 지나면 되는 거야. 그 안에 이 10일이나 25일 안에 무슨 반드시 양자 노사 간의 협상 타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 타결이 결렬되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조정 기간이라고 둔 것은 조정기간을 둔 것은 조정해봐라 이렇게 양 당사자에게 권고사항으로 내리는 것이지 반드시 합의를 도출하는 그 의무적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간만 끝나면 열흘이나 15일이 끝나게 되면 곧장 파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고 바로 쟁의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본 거죠. 1번도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정당성이 상실되는 거 볼게요. 우리 앞 페이지에서 그 192페이지 가보세요. 192페이지를 가보시면 그 동그라미 2번 목적 나와 있잖아. 그치? 목적에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함을 목적으로 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목적일 때는 정당성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파란색으로 정리해고 세무처분. 이것은 근로자 그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거잖아. 그치? 오로지 사용자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것이다. 이것을 파업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 밑에 구조조정 세무, 통폐합 반대 세무. 이것은 근로자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것들이에요. 민영, 화계획 저지 세무, 공영제 세무, 형사처벌 및 퇴진 세무, 채용 및 관리 세무, 구조조정 세무 이런 것들, 공장 이전 세무, 그 다음에 수입 반대 세무, 구형량이 어떻다는 등, 항의와 석방 촉구 세무 이런 것들은 지금 세무 쳤잖아? 이런 것들은 뭐다? 근로자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쟁의행위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달성하려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가 없다는 판례들입니다. 아시겠지? 그 중에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6번이에요. 6번. 그래. 정리해고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공기업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것들이잖아. 그치?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 줄에 설령 이것들로 인해서 당연하지 근로자들의 지위나 조건 변경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다 할지라도 위에 있는 이런 정리해고, 통폐합, 민영화 등 구조조정의 문제 때문에 파업에 나아가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이런 말. 됐지? 자, 그 다음 10번 가볼까요? 집단적으로 뭘 했어? 집단적으로 이렇게 월차 휴급 휴가를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고? 일은 누가 해? 근로자들이 한 100명 되는데 100명이 전부 다 연월차 휴가 썼어. 그럼 일을 누가 하냐고?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때는 업무방해죄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업무 가볼게요. 업무도 이 사회상상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보호가 되는 겁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보호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정당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의사 나와 있잖아. 그치? 의사 나와 있으면 요 3, 4번을 묶어보세요. 빨간색으로 수지침 동그라미. 이게 무면허다? 요게 가로 열고 무면허였어. 무면허. 라 할지라도 용인될 수만 있다면 조각된다. 봤죠? 밑에도 빨간색으로 무면허 동그라미 치시고 용인될 수만 있다면 조각된다. 이런 말.
수지침은 손에 놓는 침을 말해요. 손에 놓는 침.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보시면 파란색으로 채침 세무. 채침 이것도 무면허다? 이것도 무면허야. 이거 나와있지.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니까 무면허지. 근데 이것은 채침이니까 몸 전체에다 넣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수지침 정도를 넘었다 그랬잖아. 이것은 정당해가 되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는 거죠. 자, 밑에도 보시면 자, 간호조무사 무면허지. 민간 자격 관리자 무면허지, 그치? 파란색으로 모발 이식 의료행위다. 의료행위. 침술도 의료행위고 전부 다 무면허자가 의료행위 한 거지. 이런 것들도 조각되지가 않죠.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죠. 조선사 밑줄, 조선사 밑줄 다 무면허지, 무면허. 파란색으로 독자 판단으로 포도당이나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진찰, 환부, 소독, 처방전을 발행했다. 전부 다 의사가 하는 것들을 지금 조선사가 하고 있는 거지? 전부 다 무면허단 말이야. 전부 다 처벌되는 거지. 의료법 위반죄로.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1, 2번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판례가 있구나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태반의 일부를 떼어냈다. 그 다음에 샥션을 했는데 약간의 상해 정도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봐줄만 하다는 거예요. 자, 페이지 가보세요. 자, 중요한 판례가 이제 1번이지?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2, 3번 묶으시고. 1번 잘 나와요. 신문기자가 그랬어요. 신문기자가 취재를 요구했어요. 취재를 요구했어요. 당신 증여세 포탈 같은데 해명의 기회를 주는 거지. 해명의 기회를. 만약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빨간색으로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거야. 내가 보도하지 않은 걸 보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도한 걸 그냥 방송 나가겠습니다. 고 하는 거지. 그치?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봤지? 상담은 응하지 않잖아. 취재, 검찰, 경찰 취재 요구하는데 그쪽에서 응하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방송 나오는 거지. 전부 다 정당행위다. 이것은 일상적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다. 이렇게 보았어요.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네. 자, 철거한 것이 있는데 철거가 바로 지 멋대로 임의적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판결문을 받아서 철거했다. 밑에도 판결문을 받아서 철거했지? 이런 것들은 정당행위가 되는 거죠. 질서 위주를 위해서 한 것도 정당행위가 되지만 밑에 변조 증서할 때 변조말은 무슨 정당행위가 되질 않아요. 자, 쭉 됐고 다음 페이지. 자, 변호사 성직자입니다. 자, 변호사나 성직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러면 정당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안 돼. 은닉한다든지 위증이라든지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그 다음에 허위 진술하는 것들 전부 다 안 된다. 판례 볼까요? 판례. 변호사가 그치? 허위 세모를 하게 한 것은 조각되지가 않고 처벌되지. 성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하는 것도 안 돼요. 그치? 밑에도 보시면 나오지? 성직자가 어떻게 했어? 의식적 마련해 주었다, 도피 자금을 제공해 주었다고 하는 것도 한계를 일탈한 거지. 자, 마지막으로 4번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를 볼게요. 자, 요 판례 중요한 거니까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서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무슨 뜻이냐 이런 말이야. 판례는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일에 비추어서 용인, 빨간색 동그라미 될 수가 있다면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두 줄짜리인데 참 잘 나와요.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사례가 나와있지, 밑에. 정당성 밑줄, 상당성 밑줄, 균형성 밑줄, 긴급성 밑줄, 보충성 밑줄을 갖추면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2010년도 경찰 승계 문제에 요 검은색 글씨 있잖아. 정당성, 상당성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문제집에 가면 나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예를 볼게요. 소극적 저항행위로 봤을 때 이것은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볼게요. 빨간 펜 들어보시고. 자, 57세 남자입니다. 연고도 없는 가정주부 감녀의 집에 들어와서 막 깹니다. 오줌도 넣고 유리창도 깨고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감녀가 쫓아나가요. 그래서 유리창값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깨를 붙잡았는데 갑자기 상스러운 욕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했어? 빨리 가라고 하면서 미쳤어요. 밀쳤다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지? 소극적 저항행위가 된 거지. 그치? 이 남자가 비틀거리면서 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정당행위다. 밑에 나오지? 정당행위가 된다. 왜? 소극적 행위로 봤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넘겨보세요. 자, 판례 1번 뿌리쳤다 동그라미, 밀쳤다 동그라미 이런 것들은 다 읽어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1번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2번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키워드는 뿌리쳤다, 밀쳤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뿌리쳤다, 그 다음에 밀쳤다, 그 다음 5번에서도 밀어냈다, 뿌리쳤다, 뿌리쳤다, 밀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극적 정황행위로 봐서 정당히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안 돼. 1번 팔라 보시면 술에 취한 피해자가 때렸다가 피고인 반항하는 기세에 겁을 먹고 주춤주춤 피하는 것을 확 밀어버렸지? 밀었다 세모. 이때는 뭐다? 이것은 보복을 위한 행위로 보아서 적극적 반경행위로 보아서 정당히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교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8번은 똑같잖아. 똑같지, 그치? 두 가지 비교하시면 되고, 이 각각은 경찰 간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징계권 없는 자입니다. 징계권 없는 자. 우리 앞에서 징계권 있는 자는 뭐였지? 왜 앞에서 징계권 있는 자죠. 있는 자의 징계 행위는 법령인지 법령. 법령에 따라서 조각된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친권자하고 선생님이었지, 그치? 친권자나 교사는 법령에 따라서 조각되지만 그럼 징계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때는 이게 사회상규라 사회상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조각된다 이런 말. 이해됐지? 자, 밑에 판결문지 보시면 이 동네뿐입니다. 동네뿐이 젊은 놈이 막 어른들이 계신 자리에서 음식물을 막 취하고 담배 막 피우니까 동네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갑이 동네 사람이야, 그치? 방빗자루 동그라미를 들고 때린 것은 혹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조각된다. 이렇게 봤지. 또 뭐 다른 데 때린 것도 아니다. 엉덩이 몇 차례 때릴 뿐이었다. 그렇지? 군인도 마찬가지죠. 군인도 군인 복무 규율에서는 즉 법령이죠. 법령에 따라서는 조각될 수가 없어요. 군인 복무 규율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서는 조각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경미 동그라미, 뺨 동그라미 때린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감금 구타 세모, 상해 세모 안 돼요. 원산 폭격 세모, 얼차려 세모 이런 것들은 조각되지가 않는다. 요즘 군대들 뭐 구타도 없대. 구타도 없다. 군인이냐 이게. 핸드폰 쓰게 하고, 그치? 이게 군대냐 이게. 뭐 남북 관계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긴장 완화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통일돼야 되죠, 그렇죠? 자, 3번 가볼게요. 자, 권리 실행 행위 해볼게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를 실행하는 것,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각될 수가 있어요. 빨간색 들어볼까? 집달관이 압류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상해를 입었다 했을 때 이것은 조각된다. 조각된다. 근데 이것은 법령도 가능합니다. 법령도 가능해요. 법령에 의한 것, 법령이든 아니든 간에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1번. 1번 판례는 조각된다.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묶어볼까요? 자, 범인으로 오인되어 경찰서에 끌려갔다. 구타당하여 입원하였다. 그치? 치료비를 요구하고. 치료비 요구했지? 밑에 공사대금 요구했지? 그렇잖아.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안 주는데. 아, 그런 새끼들 있어, 그쵸? 안 주니까 채권자가 나타나서 돈 달라. 안 주면 내가 고소한다. 진정한다. 이런 것들 아직까지는요. 사회성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봐요.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폭행업법 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돈 안 주면 내가 고소하겠다고. 돈 안 주면 내가 진정하겠다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현행 테두리 내에서 허용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 건축허가 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허물어야 돼. 허물어야 된다니까. 현행법상 허물어야 돼. 근데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인해서 해가 안 되니까요.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하다고 봤어. 그치? 합의금 받아내고는 뭐 용인하겠다는데. 그치? 공갈죄가 안 돼요. 자, 밑에. 자, 중요한 판례 나왔네요. 사채업자가 채권자잖아, 그치?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안 주네요. 이 여자가 안 주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 너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너 과거 행적과 사채 쓴 사실을, 이 사실을
누구한테 알리겠다? 남편과 시댁에 까발리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은 협박죄가 된다는 거예요. 정당이 안 됩니다. 도를 지나쳤다는 거지. 그치?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남편과 알리겠다 하는 정도는 협박죄를 인정했다. 상대방이 겁을 먹으니까, 이 정도는. 이 정도가 되면, 이것은 협박죄에서 말하는 이 겁이라든지 공포심, 이것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협박죄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해서 합의를 받는 건 협박죄가 안 돼요. 이것은 공포심, 공포심 그 정도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은 협박죄도 안 되고 공갈죄도 안 되는 거예요. 밑에 진정만 나왔으면 죄가 안 돼요. 근데 진정 나온 것뿐만 아니라 겁이 나왔지, 겁. 그다음에 협박세모, 폭행세모, 기망세모, 협박세모 이런 말 나오지? 전부 다 정당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 말이 나쁘잖아. 말이 용어 자체가 빙자했다, 전매 차익을 뭐 받아낸다 이런 말들 나오면 어감 자체가 좋지 않잖아. 전부 다 정당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이런 거 대충 한번 읽어보면 죄가 된다 안 된다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보죠. 별표 쳐보세요. 임대인가압은 차임 관리비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 임차인들이 계약이 종료됐어요. 그 다음에 갱신 여부에 대해서 명도 의무, 지체 의사표시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 조치를 취했다. 과연 정당하게 될 수 있을까? 이거 안 된다입니다. 안 된다. 그 요건이 나와 있지? 밑에 과거에 무슨 경험을 당했대요. 통지를 받았대요. 기한 유예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건 피해자 승낙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두 번째,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마지막에 법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라고 볼 수가 없다. 정당한 이유도 없다는 거야. 즉, 이 말은 나중에 강론 뒤에 배울 거예요. 이건 책임론 파트에서 배워요. 이것은 책임 조각도 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지. 여기서는 위법성 조각이 안 되는 거지. 위법성 조각이 되지 않고, 세 번째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책임 조각도 되지 않고, 결국은 정당히도 안 되는 거예요. 정당히도 안 되고, 피해자 승낙도 안 되고, 책임 조각도 안 되고, 그래서 업무방해죄 처벌되는 거예요. 자, 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도 얼마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전 단수를 하는 것은 조각됩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도 만료되지 않았는데 보증금도 남아 있는데 단전 단수를 하는 것은 정당히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건 죄가 되고 어떤 건 죄가 되지 않는지 알아두세요. 밑에 팔. 청소를 하려고 들어가잖아, 그렇지? 손괴하고 들어가는 것은 정당히가 되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 고지서를 빼앗는다, 그 다음에 집기를 드러낸다 라고 했을 때는 정당히가 되지 않습니다. 다 알아두셔. 각각 분리해서 알아두셔. 분리해서. 자, 다음 페이지. 자, 정당히가 인정되는 판례지, 그치? 1번 단전 조치지, 2번도 단전이지. 묶어보세요. 왜 단전했어? 규정 위반했기 때문에 단전 단수를 한 거야.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단전 단수를 하는 것은 정당히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1번이거든? 이것도 단전 단수지. 그치? 이 단전 단수가 어떻게 했어? 총회 결의에 따라서 자주 협조를 진정을 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결의에 따라서 물전기 끊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치? 사전 통보를 했다 안 했다, 그 다음에 회장 자격으로서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은 다 뭐다? 이런 것은 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요 판례 1번이랑 비교하셔야 돼. 앞에 한번 가보세요.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은 조각된다 랑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 곱비가 나무를 얽혀 풀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뽕밭 주인이 그 곱비를 낮으로 끊었다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는 용인된다. 그래서 손괴죄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 손괴죄가 안 된다.
이 소고삐, 그치? 그 옛날에는 70년대니까 농경사회였잖아, 그치? 그때는 그 뽕밭, 뽕에다가, 밭에다가 뽕나무를 심었어. 그 뽕잎을 따다가 이제 누에를 키웠지, 누에. 대량으로. 그치? 누에가 이제 실을 짜지. 그 실을 짜잖아. 그 실을 갖다 이제 팔고 그랬어요. 자, 성계죄 끊었기 때문에 성계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4번. 담임 목사를 출교 처분한다는 취지의 재판위원회 판결문을 복사해서 뿌린 거 있잖아요. 뿌린 것은 그것은 사회상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더러 또는 그 형법 310조 위법성 조각으로 본다. 그래서 어쨌든 위법성이 그러니까 사회상에 위배되지도 않는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형법 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도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처벌되지 않아요. 판결문 나온 것은 그 알려줄 의미도 있어. 그 관련자들에게. 그렇지? 관련 있잖아. 신도들에게 알려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도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알려주는 것은 310조에 따라서 조각된다. 이렇게 봤다니까요. 그 다음에 3보 1배 동그란. 뭔지 알지? 정당히가 된다고 봤고, 소민을 확인할 목적으로, 파일 검색한 것도 정당 행위로 봤어요. 그 다음에, 이혼했죠. 와이프랑. 그래서 와이프가 아빠가 이제 없는 틈을 타서 아빠의 남편이죠.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갔는데 양육을 위해서만큼은 최소한을 해줬다면 한번 밥 해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그치? 응? 그랬을 때는 주거침체의 고의도 없을 뿐더러 정당한 행위로서 엄마 친모로서의 정당한 행위로 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그 다음 8번 판례. 자,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닫으려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열려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져서 문짝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도 소극적 저항이, 즉 닫으려는 사람과 열려는 사람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이 문짝에 떨어지는 사건도 정당행위라고 보았다. 속칭 실랑이 사건이야. 실랑이 사건. 그리고 또 잘 나오니까 이 판례도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문을 잠궜다. 이문을 잠궜다. 이를 알리지 않아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이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이를 열려고 부득이 들어갔어. 내가 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냐? 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심정에서 들어간 거지, 그치? 역시 정당행위로 보았다는 판례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자, 파란색 들어볼게요. 자,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고 해가지고 폭력을 써가지고 다 깨부시면 돼?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종교 많이 있잖아, 그치? 뭐 기독교, 불교, 뭐 천도교 많이 있는데 자신만의 종교가 최고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하에 증거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주거 들어가는 것도 안 돼요. 대북송금행위 안 돼요. 이것은 그 동의받지 않았으니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북한에다가 대북송금 행위를 한 것은 정당이 되지 않고 그래서 관련법 위반에 따라서 처벌됐던 사건입니다. 자, 규칙이 정한 금액이 있단 말이죠. 그쵸? 그치? 정한 금액 내에서 줘야 되는 것이지 초과해서 주는 것은 안 돼요. 설령 담내 취지였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엄연히 탈법의 수단, 법을 어긴 수단이 되는 것이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규칙이 정한 것이라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지 초과해서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관련법 위반죄로 처벌받는 거예요. 자, 특정인을 지지해달라고 술값을 대신 지불해준다. 안 되죠. 허위사실 당연히 안 되고요. 안도의 살해했다. 그건 국가가 할 문제이지 개인이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음, 안숙이도 좋긴 좋은데 상해 입히면 안 돼요. 뭐 죽여도 안 되고요. 자, 파출소를 끌고 가면 빙자했다. 그래, 빙자란 말 나오잖아, 그렇지? 손목을 잡아당겼다. 그래서 틀었다는 거야. 틀었다. 틀었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정당히가 되지 않고. 자, 가요 담당 PD가 금품 받은 거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이것은 배임 수재죄로 처벌을 받지. 타인 사무 처리자가 그렇지?
밑에 명예훼손 세무. 새마을금고법인의 정관에 반해서 비회원에게 주면 안 되겠지. 정지되어 있으면 취입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절취해서 들어갔다 안 되지. 탈세란 것도 안 되고요. 폭행, 가혹행위 더욱더욱 안 되겠고요.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하는 일이 있을 텐데 쟁의행위에 왜 관여하냐? 그치? 대검찰청이 한국조폐공사의 이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이 정당한 권한이라는 것이 없잖아, 그쵸? 없는데 네가 왜 관여하냐고. 그쵸? 18번. 자, 타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나 무효라 할지라도 임의 작성해서 등재하면 안 돼요. 그 밑에 행방불명된 남편이다. 그치? 남편이 행방불명됐다. 근데 처가 남편 앞으로 불리한 민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남편 명의 항소장이라고 하는 것을 임의 작성해서 제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에 나와 있지만 일상가사 대리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가사 대리권이 뭐지? 자,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일상가사 대리권이 민법상 주어져요. 일상가사가 뭐지? 가사가 애들 교육비, 학원비, 뭐 차량 유지비, 아파트 뭐 임대료, 월세, 공과금 이런 것들이지, 그치? 이런 것은 대리할 수가 있지만 이 민사소송, 형사소송 문제는 이게 일상가사가 아니거든, 그치?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남편 명의 항소장을 아내가 대신해서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20번. 이 방송 기자가 그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면서 자사세모, 방송 크루를 통해서 까발린 것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수단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정당히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